못하죠. 이렇게 건너뛰어서 5-1 감세기와 피지어 효과의 분석에서 좀 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연결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피지어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쇠타와 오메가 n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오메가 n 대신에 요 값을 넣어버리면 결국은 KP의 증가는 수식으로 한번 다시 써보죠. 수식을 역시 써보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 어떤 시스템의 최종적인 2차 모델은 자, 2차 모델은 결국은 최타로부터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최타라는 게 뭐라고요? 2 루트의 타우 그리고 비례제어계인 KP 모타의 DC계인 K분의 1이더라. 이게 최종적인 식이죠. 근데 타우와 KP야 얘는 모타의 물리량으로부터 결정되는 거니까 모델 값이니까 이건 건드릴 수가 없죠. 고정이라고 봤을 때 KP는요 가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adjustable 조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 KP를 과연 얼마로 하는 게 적당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최타가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랬죠. 최타가 얼마냐에 따라서 리스판스가 다 달라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최타가 크면 클수록 점점 리스판스가 높아지고 최타가 작을수록 리스판스가 작아지는데 이 KP가 분모에 들어감으로써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KP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에 들어가니까 최타는 작아지잖아요. 근데 최타가 작아지면 아까 MP는 커진다고 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MP가 커진다는 건 뭐죠? 언스테이블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KP를 키우면 KP를 크게 하면 시스템의 스테빌러티는 안정도라고 그랬죠. 안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구나. 그럼 KP를 작게 하면 되지 않느냐? KP를 또 작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시스템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시스템 오차 문제를 좀 있으면 할 건데 시스템 에러가 커집니다. 왜 커지느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다음 차트를 갖고 포스트를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KP를 무한정 작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KP를 키우면 안정도가 떨어지고 KP를 작게 하면 오차가 커지는 그러한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 얘를 하자니 얘가 나빠지고 쟤를 하자니 또 쟤가 나빠지고 하는 약간의 장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KP라는 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아까처럼 KP는 그만큼 크면 클수록 오차는 줄어들지만 시스템 안정도는 떨어진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는 이제 매트릭 코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함수를 만든 거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매트릭 코드 정리된 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시스템 에러가 왜 커지느냐 하는 부분은 그 뒷장에도 제가 정리를 했고요. 디제어 얘기 좀 하죠, 잠깐. 디제어는 그림처럼 제어기에 이렇게 미분기를 넣어버린 거예요. 디제어는 한마디로 디액션, 디퍼벤션의 뜻인데 미분기를 추가함으로써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미분기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얘가 싹 내려가요. 리스판스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히 오버슈트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록색 부분이 이제 미분기의 리스판스인데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자료를 제가 또 어제 올렸습니다. 자, 얘의 전체 피드백 루프 오버올 액션을 한번 구해보죠. 자, 저것도 역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GH분의 G의 형태를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보죠. 자, 펜을 들고 RS분의 VS
XS를 구해보는데, 이 전체 전달 함수는 쭉 써주고, 피드백 루프의 1 플러스 G인데요. G는 위에 부분을 다 써주는 거죠. KD, KP죠. 그러니까 비례 지역이니까 KP의 KDS, 그쵸. G분의 H 다 써주는 거죠. S, 타우 S 플러스 1분의 K까지 다 써주는 거죠. 윗부분도 다 써줘야 되죠. KP, KDS. 네. 써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 역시, 모타의 플랜트 모델, 2차 모델에 적분계 달려있는 거. 이렇게까지 써주는 거죠. 같은 방식이죠. 어떻게 해주는 거죠? 네, 분모 분자를 다 곱해줘야 되겠죠? S, 타우 S 플러스 1분의 K의 KP, KDS. 이건 가로입니다. 이건 가로. C와 가로가 헷갈리면 이제 수학식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 다음에 위에는 K의 KP, KDS.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요거를 전부 전개를 해서 내림차수로 전개하면은 타우 S 스퀘어에 되고 S가 하나밖에 없는데 1 플러스 여기서 뭐 KD죠. K의 KP, KD, S 이렇게 되죠. 여기는요. K의 KP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이건 한번 K, KP, KD대로 써주고 위에는 네. 이렇게 남는데 사실은 KD가 없다면 여기는 항상 1이었는데 KD가 들어간 거예요. KD 효과로 인해서 미분제어기의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얘를 다시 이제 뭡니까? 어떤 꼴로 쓰고 싶은 거예요? 네. 바로 그렇죠. 이게 무슨 꼴이죠? 감쇄비 고유주파수 모델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타우로 전부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러니까 타우는 S 스퀘어. 자, 여기는 타우분의 1 플러스 KKD. 네, 여기는 타우분의 KKP.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쓰죠. EP.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제타 오메가 n 모델이 되는 거고 여기가 오메가 n 스퀘어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따라서 여기서 제타를 구해보게 되면은 한등 비교를 해서 제타를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 오메가 n 타우분의 1 플러스 k, kd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 n에는 사실은 타우 루트 오메가 n 스퀘어니까 그쵸? 요 안에는 오메가 n에는 그냥 kp만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kp는 고정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kd의 효과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kd의 효과. 그렇게 알아보려면 결국은 요건 kp밖에 없으니까 고정이고 여기는 무관한 거고 kd가 분자의 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kd의 추가가 과연 어떤 걸 해주느냐? 제타를 키워준, 네, 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뭐가요? kd가 추가할수록. 따라서 아까 제타가 커지면 시스템이 뭐가 되는 거야? 안정도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타가 KP는 제타를 작게 했는데 KD는 제타를 크게 해주니까 얘 스테빌리티가 좋아진다, 개선된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KD의 효과는 시스템을 안정시켜준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최종 6번식을 제가 쓴 거죠. 오메가 n 타우분의 1 플러스 kdk. 그죠? 요 식이죠. 마지막으로 쓴 거.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성이 좋아지더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액션, 우리가 어떤 제어기에 미분 제어기가 들어가게 주게 되면 시스템의 응답성은 상당히 좋아지는데, 문제는 디액션, 디제어 자체가 미분 제어기이기 때문에 노이즈, 어떤 시스템에 무슨 센서라든가 이런데 노이즈가 들어오게 되면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에 상당히 얘가 반응을 세게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막 노이즈를 많이 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디제어 효과를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디제어는 나중에 필터를 같이 겸비해 가지고 실제 실용적인 예에서는 필터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또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메인 디제어를 또 쓰는 우리가 제어기를 PID 제어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매트랩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랩 코드 제가 다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PID 제어로 제너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그 코드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 설명을 제가 블로그에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제어 효과는 이렇게 최타량을 키우는 효과가 있고, 대략 봤을 때요, K를 1로 놓는다고 했을 때 KD도 한 1 정도만 놓으면 원래 없던 부분에 1이 들어가면 2가 돼서 2배 정도 최타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최타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디액션 값은 1만 줬어요. 1만 줘도 전체적으로 최타 값을 2배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KPA 효과, KDA 효과를 이렇게 알아봤고, KD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P 제어 게인과 D 제어 게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I 제어 게인은 실은 여기다가 제가 또 정리를 해놨는데, 자, 정상사태 오차와 적분 제어, 여기서 이제 I 제어 효과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I 제어 게인은요, 이제 보통 오차 특성을 분석하면서 과연 I 제어의 필요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쭉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경사입력을 통해서 오차를 추정하는 능력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차 분석은 라플라스에서 파이널 밸류 시어림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은 그냥 자료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너무 또 얽매이다 보면은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결론. 어떤 시스템의 타입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시스템의 타입이 제로형이냐 1형이냐 2형이냐에 따라서 얘가 쫓아갈 수 있는 인풋의 형태가 결정이 돼요. 제로형인 경우에는 스텝 인풋을 잘 쫓아갈 수가 있고, 1형인 경우에는 램프 인풋, 2형인 경우에는 파라볼릭 인풋을 쫓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정상사태 오차 분석의 핵심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를 대신하기로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타의 1차 모델에 KP만 있는 경우는 그건 제로형이에요. 제로형인 경우에는 스텝 인풋에 대해서 상당히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적분기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이제 1형이 되는 거죠. 1형인 경우에는 스텝 인풋에 대해서는 에러가 제로고, 램프에 대해서는 에러가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더라 하는 것이 1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I 액션을 추가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 오차를 줄여주는데, 이 I 액션인 경우에는 이게 2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I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오버슈트가 줄어들고 2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I 액션이 2형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2형이 되고 있죠. 네. 여기가 한번 여기 타입 2가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쭉 격분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요 시스템, 요 자료를 한번 더 보시면서, 결국은 적분기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인풋의 타입을 늘릴 수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고, 하지만 적분기의 추가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떨어진다. 오버슈트가 커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정상상태 오차 분석, 그리고 램프 함수와 파라볼릭 함수, 파라볼릭 인풋에 대해서는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양한 타입의 인풋에 대해서 약간 추정할 수 있는 타입의 형태는 시스템의 형태, 타입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내용이 지난번에 정상상태 오차 분석이고, 이 내용이 조금 다분히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의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어저께 올린 마지막 자료, 외란에 따르는 정상상태 오차 분석, 요거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줄이고. 자, 오늘은 이제 외란, disturbance라고 하는데요. 외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외란은요, 예측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의 방해 요인이에요. 예를 들면, 모타 입장에서는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발생하고, 전류에 따라서 비례되는 토크가 발생해서 모터가 회전하게 되죠. 모터가 회전하는 양은 어떤 내부 회전 관성계수라든가 이런 양의 물리적인 양에 따라서 이미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모터가 그냥 자유 노로드 상태에서 그냥 회전만 한다 그러면 다 예측이 가능해지는데 실질적으로 모터는 어떤 기계 장치를 구동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부하라고 하는데 이 부하로 인해서 모터의 방해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반력이라고 하죠. 리액션.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팔을 구동하게 되면 모터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터에 로봇팔이 부착돼 가지고 결국은 로봇팔을 모터가 돌리게 되면 그 로봇팔에 있는 엄청난 질량이 모터 입장에서는 부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하가 회전을 방해하는 외부 토크를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터가 원래 돌고자 했던 이 양보다 덜 돌게 되는 거죠. 부하가 방해를 받으니까. 또 그것만 있나요? 예를 들면 로봇팔의 중력도, 수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로봇인 경우에는 중력도 결국 모터의 회전을 방해하는 그러한 디스터번스를 작용을 하는 거죠. 로봇이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문짝을 연다든가 무거운 어떤 집을 든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모터 입장에서는 모터의 회전을 방해하는, 모터가 돌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의 토크가 모터 입장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터는 원래의 명령치보다 덜 돌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또 얘가 있네요.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공학과 전공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사람이 탄다. 그러면 차가 출고될 때 이미 다 모터의 자동차의 질량이라든가 바퀴의 회전 관성이라든가 다 계산해 가지고 모터의 프렌트 모델을 다 세울 수 있었는데 사람이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중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한 회전 질량, 회전 관성 계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제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거를 자동차의 동력학 모델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조사를 해서 자동차의 동력학 모델도 한번 구해서 과연 추가된 탑승자의 무게가 전기자동차로 많이 제어된다 그러면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요,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모델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모터 모델링 구할 때 요 TL을 빼고 그렸는데 여태까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카톡 하면서 이거를 소리를 죽여놔가지고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렸던 거군요. 지금 중간에 수업 중에 카톡을 지금 꺼버리는 기능을 내가 못 찾아가지고, 네, 소리를 죽였더니 여러분들 응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TL을 추가해 줌으로써 모터의 외부의 입력으로 인한 이 어떤 위치나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모델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인풋이 두 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돌아라 하는 명령에 해당되는 RS고, 이거는 뭐예요? 방해 요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좌회전해라, B라는 사람은 우회전해라. 그 로봇은 어느 말을 들을 거예요? A 말을 들을 거예요? B 말을 들을 거예요? 근데 A가 진짜 자기 주인이고 B는 방해자예요. 그러면 방해자의 말은 최대한 안 듣고 명령자의 말을, 자기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인 경우에도 내가 운전자의 입력이 실제로 진정한 입력이 되는 거고, 어떤 뭐 사람의 무게 또는 길바닥에서 웅툴붕툴한 길, 이런 것은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주는 방해적인 요소의 입력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최대한 이 효과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인풋을 TL로 놓는 거예요. 그 RS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TL만 인풋이라고 놓고 TL의 X가 최대한 반응하지 않도록 제어기를 설계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RS는 일단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제로. 아무 명령을 안 내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력이 존재를 한다든가 또는 질량의 변화가 있다든가 하게 되면 이것이 인풋을 작용을 해서 XS가 변화를 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주면 이것이 외란에 둔감한 제어기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서도 외란이 둔감하도록 하려면 얘를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를 0으로 놓고 얘가 인풋으로 하면 얘를 이쪽으로 놓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윗부분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피드백 돼가지고 요 루프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고 K가 이렇게 들어간 것은 K가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위상학적으로는 요 그림이나 같은 겁니다. 얘를 요것만 위로 놓고 나머지 요 부분을 밑으로 꺾어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그림이 같은 그림이냐? 여러분이 잘 보시면 같은 그림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림이 동격으로 이 그림이라고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TL이 입력이 돼서 RS는 사라지고요. 0이니까 0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TL이 입력이 돼서 출력 XS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시스템이 결국은 TL이 아무리 막 커지더라도 반응하지 않도록 어떤 설계해주면 뭐가요? KP를 설계해주면 시스템의 외란에 둔감한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늘 해석하던 방식으로 해석하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얘를요 살짝 요 화살표를 요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요것은 이제 블록도의 이동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책에서는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한 챕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다루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필요하게 됐네요. 그래서 요 화살표를 여기서 빼고 싶은 거예요. 요걸 빼다 보니까 얘를 통과해서 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얘는 다이렉트로 온 건데 여기서 이쪽으로 빼다 보면 S분의 1이 곱해졌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빼고 싶을 때는 S를 거꾸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S분의 1이 쓸데없이 곱해져서 그쵸. 다시 S를 곱해주게 되면 S분의 1과 S가 상쇄가 돼서 같이 여기서 빼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피드백 되는 것을 여기서 피드백 되는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려니까 여기서 피드백 되다 보니까 S분의 1이 곱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S분의 1이 없었으니까 S를 곱해줌으로써 S분의 1 곱하기 S가 1이 되도록 해서 네, 이렇게 얘를
회색 부분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통과된 부분들을 표시하고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위상학적으로는 네 꺽쇠를 여기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서 빼나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다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보니까 얘는요, 네, 바로 병렬 루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양이. 그쵸? 병렬은 네, 이렇게 더해지는 효과잖아요. 따라서 얘를 싱글 블락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KP 더하기 KS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모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뭔가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걸 통해서 바뀌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또 내가 늘 제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다 싱글 블럭화 하는 거. 네. 싱글 블럭화 하는 것을 통해서 이번에는 RS가 아니라 입력이 뭐라고요? TL, 외부 토크, 디스터번스를 입력으로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 디스터번스 모델로 얘를 통과한다고 할 때, 네. 전체 그림에 보면은 G가 뭐예요? 1 플러스 G가 JS 플러스 B분의 1에, 그쵸? 뭐예요? S가 곱해진 거잖아요. 네, 요게 G고, H는요, 밑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LS, R분의 KT에다가, 네, KP, KDS, KES죠. 네, 요렇게, KE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윗부분은 G만 쓰는 거잖아요. S, J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를 쓴 거네요. 네,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분모분자에 요거와 얘를 곱해주면 SJS 플러스 R에 LS 플러스 R 이게 들어가고 위에는요 KT에 KP, KES가 되고요. 위에는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습니까? 네. S 사라지고 얘가 곱해진 거니까 LS 플러스 R분의 이거 남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쵸.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LS는 대부분 표시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다 날려버리고 정리를 해봅시다. 다 정리를 해보면은 네, 내림차수는 정리해보면 JS 스퀘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지워졌으니까 여기는 R이 아니라 1이었죠? B였죠? 이렇게 되죠? DSB. 네, 맞습니다. 사라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네, 플러스 사라졌잖아요. B, S, R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S, B, 그다음에 플러스 S, BS가 남잖아요. 여기는 KT, KS가 남네. KP, KES 이렇게 되죠? 네, RJS. 그 다음에 상수 부분은 KT, KP만 남네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JSP 1, LS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되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R이 여기 R이 다 곱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RB. RBS, RJS 스퀘어.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여기는 R만 남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분모 분자를 전부 RJ로 나누게 되면 여기서 S 스퀘어 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RB 플러스 KP, KA S를 묶고죠. 그리고 RJ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를 RJ로 나누고 여기는 RJ분의 KT, KP가 되고 여기는요. J분의 1이 되나요? RJ로 나누게 되면 네, J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만 나눠준 거죠. 네, 블로그식하고 조금 틀리네요. 여기서 J를 다시 요 앞으로 써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J가 돼가지고 결국 식이 다 같은 겁니다. 네, JS 그쵸? 네, 이 부분은 RB 그쵸? R이 다 지워지게 되면 네, R분의 이렇게 되니까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따져해 보십시오. 그래서 1번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최종값을 정리해 보면은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S의 최종값 정리는 우리가 한번 건너뛰긴 했는데 X의 최종값은 S를 0을 대입해 줌으로써 우리가 최종값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TL이 유니트 스텝이라는 정의 하에서 그렇게 되는데요. S분이라는 정의 하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S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이 부분만 남게 돼서 X 무한대 어떤 시간이 한참 흐름에 따라서 메란을 의한 정상상태 오차는 최종적으로 이 부분만 남게 된다. 그래서 KT, KP분의 R만 남게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KP가 커짐에 따라서 네, X 무한대가 0으로 보낼 수 있다. 왜요? 이게 분모의 식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피드백 효과는 네, KP의 증가는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둔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피드백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터번스 리젝션 효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스템에 우리가 KP, PJ를 넣어줌으로써 디스터번스를 우리가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 또는 디스터번스에 의한 에러, 디스터번스에 대한 에러를 네, 최대한 없앨 수 있다. 그런 효과가 됩니다. 디스터번스 리젝션 그래서 제거를 시켜준다. 네.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이널 밸류 시어림과 이 에러 전체적인 디스터번스 모델로부터 우리가 최종 값을 구해줌으로써 디스터번스가 KP에 따라서 상당히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디스터번스 외란 효과라고 이제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I액션. 똑같은 거를 I액션을 추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또 같은 모델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IX는 이제 여기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적분지역을 달았을 때 똑같은 식을 또 아까처럼 최종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액션을 구할 때는 여기서 다른 건 다 빼고 KP 대신에 이 부분이 뭘로 바뀌죠? KP 플러스 S분의 KI로 바꿔주게 되면은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식을 제가 쭉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했더니 최종적으로 그 전체 리스판스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과제를 해보세요. 전체 결과식만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TLS분의 XS, IS가 포함된 식의 최종식은요, JS 스퀘어, 네, B 플러스 R분의 KTKE, 네, 요 부분이 되겠고, X 스퀘어가 돼도 3차식이 되네요. 3차식. 그 다음에 R분의 KTKP의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R분의 네, KTKI가 되고 윗부분은 S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X의 리미테이션, 네, 어떤 X가 시간이 무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게 여기서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서 파이널 밸류 시어링에 의해서 네, XS에다가 S를 곱한 거에 구하게 되는 건데 TLS가 S분의 1이라면 그쵸? TLS가 S분의 1이라면 네, 리미테이션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에 따라서 XS랑 똑같더라. 왜? 그쵸? 네. XS, 아니, 여기 TLS의 XS인데, TLS가, 그쵸. TLS가 S분의 1이라면, 네, S분의 1하고, 요 S하고 사라지니까, 결국은 요게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0이 된다는 거죠. 이게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중간 과정을 제가 좀 뺐기 때문에, 이런 효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x 무한대는 0이 되더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4번식의 유도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해보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결국은 외란이 단위 계단으로 주어지는 경우 이 I 액션, 적분기의 효과로 인해서 출력 값은 0이 되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적분기를 추가해 줌으로써 어떤 외란에 의한 시스템 오차는 0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제 PID 제어 얘기의 효과를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까지 증명을 해서 오늘은 제가 피드백 제어기에서부터 외란에 의한 정상상태 오차까지 총 지난 5주간 설명한 부분하고 오늘은 이제 외란 제어기랑 디제어 액션을 오늘 추가를 했는데 쭉 이제 묶어가지고 제가 한번 서머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PID 제어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P 제어라는 것은 비례 제어인데 오차를 줄일 수 있고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시스템 안정도를 떨어뜨리죠. 디액션은요. 네, 디액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액션 추가로 인해서 최타를 크게 하기 때문에 맥시멈 오버슈트를 줄일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스템 안정도가 개선되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미분 제어이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에 좀 민감한 약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자, I 제어. I 제어는 우리가 외란에서는 아예 외란에 의해서 에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램프 인풋과 같이 타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중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나 I 제어도 역시 맥시멈 오버슈트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제가 PID 제어기, 산업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PID 제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도 해보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또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많은 책들이 P제어기가 어쩌고 저쩌고 I제어가 어쩌고 저쩌고 D제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팩트만 설명하는 거고 저는 오늘까지 강의를 가지고 왜 P제어가 오버슈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느냐 최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DJ의 효과가 왜 개선되느냐? 네, 최터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더라는 걸 수학적으로, 시스템 모델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자, 아이제어 효과는 시스템을 불안하게는 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다? 타입이 높은 인풋을 잘 추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디스터번스에서도 에러가 0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PID 제어의 각각의 장단점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가 컨트롤 엔지니어로서 그럼 어떻게 PID 제어기를 선정하는 게 제일 적정하냐? 적정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PID 제어기를 잘 값을 규정해 주는 곳이 실용적이고 또 가장 optimal, 최적적으로 적합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을 또 제가 정리를 해서 PID 제어 튜닝이라고 합니다. 개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근궤적 선도와 함께 근궤적 선도라는 것을 좀 도입해 가지고 PID 제어 효과를 한 번 더 다루고요. 그 정도면은 이론적인 제어기 시스템에 대한 설계는 끝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후반부 파트 2에 더 들어가서는 이론 강의보다는 조금 더 예제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자동차 모델을 가지고 역학 모델을 세워서 하는 모델링을 세워본다든가 또는 시스템 내부 파라미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시스템의 응답 특성으로부터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하고 제가 교재를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자료들을 블로그로 올리고 있으면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많은 아까도 강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교재들이나 좋은 자료들이 이미 인터넷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키워드만 쳐도 제가 설명한 것들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랑 함께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강의동에다가 아까 몇 가지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해보려는 거를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 스킵했던 부분들을 과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강의동